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신문을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시 구속된 지 엿새 만인 어제 구속의 실체적, 절차적 문제를 다투겠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내일 밤이나 모레 새벽쯤 나올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는 오늘 변호인단 접견 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특검은 당초 어제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출석시키라며 서울구치소에 세 번째 지휘를 내렸습니다. 실행되지 않으면 교정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자 법무부는 구치소에 특검 인력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특검은 박억수 특검보 등을 구치소로 보내 강제구인을 지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 청구로 3차 강제구인도 보류됐습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에 수사 서류가 접수돼야 하고 이 기간은 구속기한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 구속됐을 때도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이 때문에 구속시한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후 구속기한을 넘어 재판에 넘겨졌다며 법원의 구속 취소를 주장했고 결국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특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을 끝내 조사하지 못할 경우 10일인 1차 구속기한에서 10일을 더 연장하지 않고 바로 재판에 넘기는 걸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이란 변수가 생긴 만큼 향후 계획을 다시 고민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송재입니다. 구속 후 특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의 후안무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놀러 갔습니까? 특검은 앞서 2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서울구치소에 인치 지휘를 내렸지만 불발됐습니다. 교도소 측의 강제구인은 윤석열의 저항 때문에 무산되었습니다. 속된 말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특검은 오늘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데려오라며 서울구치소에 또다시 지휘를 내렸는데요. 법무부는 서울구치소는 오늘 오전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특검이 직접 와서 데려가라는 겁니다. 내란 특검은 법이 허용하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내란 수계 윤석열을 감방에서 끌어내어 조사하십시오.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면 강제 구인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물을 딱 먹고 손으로 딱 버티고 있어요. 일단 덩치 큰 아저씨가 물론 힘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손을 버티고 있으면 손 하나, 다리 하나 들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합법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속영장에는 인치도 강제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례 중에 테이저건 쏴가지고 데리고 올 수 있다, 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는 강제 구인은 인권 침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 떠났어요. 교도관이 대통령 한 10명이 붙어서 팔다리 잡고 들고 나오면 국가적으로 이게 뭐가 됩니까? 이건 중대한 인권 탄압이 돼요. 수위 입은 모습을 들어올 때 보여주는 이런 게 망신주기 의도로 보기 때문에 불응하는 거예요. 검찰총장 출신 전직 대통령이 온갖 법기술을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 특검 조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내란 특검 연결해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도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언제쯤 나올까요? 네, 서울중앙지법은 모레 오전 10시 15분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6분쯤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 과정의 실체적, 절차적 적법성을 따지겠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신문이 끝난 뒤 그날 밤이나 그 다음 날 새벽쯤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특검의 3차 강제구인도 불발된 거 아닙니까? 네, 어제 특검은 오늘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이곳 내란특검 사무실, 조사실로 데려와 달라 이렇게 서울구치소에 세 번째 지휘를 했습니다. 만약에 실행되지 않으면 교정공무원을 상대로도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나왔는데 오늘 법무부에선 이 내란특검 측에서도 검사 등을 구치소로 보내서 지휘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내란특검은 박억수 특검보를 포함해서 구치소로 보내서 지휘를 할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구속적부심 청구로 보류됐습니다. 체포적부심, 구속 취소에 이어 이번엔 구속적부심인데
구속적 부심은 인용 사례도 드문 데다가 재구속된 지 엿새 만에 또 청구를 한 거잖아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도 검찰총장 출신 전직 대통령이 법기술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번 구속적 부심 청구는 구속된 뒤 엿새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특검은 그 사이 3차례 강제 구인을 시도했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은 오늘 구속적 부심 청구로 강제 구인을 멈추게 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구속적 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의 수사 서류가 접수돼야 하고 이 기간 동안엔 구속기한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구속됐을 때도 체포적 부심을 청구했는데요. 자, 이 체포적 부심 때문에 당시에 구속기한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 뒤에 구속기한을 넘어 재판에 넘겨졌다며 법원의 구속 취소를 주장했고 결국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네, 그럼 특검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끝내 조사하지 못하면 10일이라는 1차 구속기한에서 10일을 더 연장하지 않고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까지도 검토했습니다. 이 경우 이번 주말쯤엔 기소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도 나왔는데요. 일단 구속적 부심이라는 변수가 생긴 만큼 특검은 향후 계획을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특검은 오늘도 조태웅 전 국정원장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죠. 네, 특검은 오늘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자택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내란 후 증거인멸과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이후 비화폰 정보 삭제와 관련해서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특검은 조만간 조 전 원장에 대해서 피의자로 소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JTBC 여도현입니다.